만약 여러분이 외모가 괜찮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대화도 잘 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할게요. 물론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 연예인 중에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분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중심을 찾는 해법, 지중해 TV입니다. 저는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의별 조사를 다 해보는데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결혼한 2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배우자가 이상형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8명이었어요. 확률로는 3.2%죠. 물론 조사 샘플이 많은 건 아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상형과 사는 거고 나머지 97명은 마지못해 그냥 살거나 아니면 뭔가 딴 생각을 하면서 견디는 거죠. 어쨌든 이상형과 산다고 말한 8명이 중요한데요. 이 중에 2명은 남자였고 6명은 여자였어요. 즉, 아내가 이상형인 남자는 2명뿐인데 남편이 이상형인 여자는 6명이나 된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이 6명을 따로 모아서 남편이 왜 이상형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남편이 잘생겨서 라고 했는데 이건 뭐 반박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현빈, 원빈, 차은우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았을까 크게 기대했는데 실제는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은 남편이 너무 자상해서 라고 대답했는데 이것도 뭐 반박할 수 없는 근거죠. 하루 이틀 자상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자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건 남편이 특별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부지런해서 라고 대답했어요. 부지런해서.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물론 부지런하다고 해서 모두 부자로 살고 멋있게 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행복해질 확률 또한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그럼 부지런한 남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이 바쁘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지런한 남자들은 바쁘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을 남발하면서 바쁜 척하지 부지런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알아서 하기 때문에 바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정말 바쁜 상황에서도 바빠? 라고 물어보면 일부러라도 괜찮아, 하나도 안 바빠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쁘다는 말이 상대방까지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즉, 부지런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많아요. 둘째, 피드백의 속도를 보세요. 카톡을 보냈는데 한참 지나도 답장이 없다? 익십도 기분 나쁘지만 안 익십이면 더 열받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구금 시설에 갇혀 있다면 모를까 보통은 아무리 바빠도 톡 하나 답할 정도의 시간은 있잖아요. 이런 걸로 밀당을 하는 거라면 완전 하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 상대에게 관심이 없거나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남자와는 가급적 빨리 인연을 끊는 게 좋아요. 안 그럼 나중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만성 우라병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셋째,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지 보세요. 약속에 늦는다는 건 출발이 늦었기 때문이고 그건 게으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피치 못하게 늦을 수 있죠. 천재지변이 생겼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수도 있고 직장인이라면 퇴근 시간에 갑자기 상사가 일을 떠넘기거나 중요한 회의가 급하게 잡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부터 해요. 그리고 아주 매너 있게 양해를 구하죠. 그런 남자라면 얼마든지 기다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넷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지 보세요. 보통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OTT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뒹굴거리고 음주, 게임 등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반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언젠가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싶어서 목공일을 배운다든가 노후를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실속 있는 도전을 많이 해요. 이런 남자라면 나중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처자식 굶길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다섯째, 자신만의 꿈과 목표 또는 철학이 뭔지 물어보세요. 보통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막연하게 돈 많이 버는 거, 부자로 사는 거라고 대답해요. 그건 개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말인 즉슨 자신만의 목표와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자주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잘해줄게. 평소에는 자기 기분대로 하다가 돈이 많아지면 잘해주겠다? 그런 조건부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 돼요. 돈이 없을 때 진짜 잘해주는 남자가 돈이 많아지면 더 잘해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 친구 삼촌 중에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 계신데요. 사업을 하셔서 돈을 아주 많이 버셨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경우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아내들이 바가지를 많이 긁어서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해주던 삼촌이라 걱정도 되고 사업을 정리하고 시골에서 축산일을 하신다기에 위로도 할 겸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과 달리 삼촌과 숙모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 예상과 달라서 숙모님께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이 축산일도 아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고 오히려 시골에 살아서 더 여유 있고 행복하시대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뭐지? 그래서 이번엔 삼촌한테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할 때 와이프를 평생 갑옷처럼 여길 거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집안에 소중한 갑옷처럼 귀하게 대한대요. 와, 부지런한 남자가 이런 철학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뭐 진짜 최고의 남편감이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고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캐릭터죠. 이런 남편이니까 와이프도 항상 남편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 중에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보는 그분이 이미 컨셉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단계 더 높여서 와이프를 국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를 가구로 느끼면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실증 날 때 바꾸고 싶기도 하지만 국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귀하게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나 국보가 좀 올드한 느낌이 들거나 난 좀 이국적인 이미지의 컨셉을 갖고 싶다면 와이프를 여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가 있고 결혼과 가정의 여신인 헤라가 있고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곡물과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도 있어요. 본인의 입장에 맞게 아니면 와이프의 성향에 맞는 걸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난 우리 와이프를 지혜의 여신 아테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항상 떠받들면서 살고 있어. 또는 난 우리 와이프를 결혼과 가정의 여신 헤라라고 생각해. 그래서 와이프가 뭘 해라 라고 하면 바로 움직여. 이렇게 말하면 재밌기도 하고 멋있잖아요.
암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건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특히 미혼 여성, 미혼 남성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부지런한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렸는데요. 나이, 직업, 경제력, 그 어떤 조건보다도 제일 중요해요.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살면 부자로 살 가능성이 높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부지런하기는 한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정엔 소홀하고 낭만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과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지중해 TV를 계속 보게 하면서 성격과 인격을 개조시키고 유머와 이벤트를 장착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지런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멋있게 누르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